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낯선 여행지에 가면 어디를 구경할지 검색 많이 하시죠? 도시마다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해 보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대구에는 시티 투어 버스도 있지만 수성구에서 운행하는 수성 투어 버스도 있어요. 한 달 전쯤 수성 유원지에 인터뷰하러 갔다가 저도 수성 투어 버스를 한번 타봤는데요. 오픈카라서 시원한 바람도 맞으며 수성구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수성 투어 버스는 리프트도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도 탈 수 있어요. 수성못 산책도 하시고 수성 투어 버스로 드라이브 어떠신가요? 그럼 뜨거운 여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7월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시원한 음악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This is a summertime dance call. You will be happy, excited, and cool when you hear this summer story. 와우! 여름이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 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로는 FM 89.1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다면 유튜브에서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기 싫을 때 답답한 출근길 너무 짜증이 날 때 하루 종일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다려왔던 내 월급날에도 별로 쓴 건 없는데 돈 나갈 때 많고 하루 종일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순 없는 걸까. 라차차 힘이 들고 지칠 때 라차차 혼자라고 느낄 때 라차차 다시 한번 일어나 이겨내보는 거야. 라차차 현실에 부딪힐 때 라차차 삶이 무력해질 때 라차차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할 수 있을 거야. 고민은 많은데 들어줄 사람은 없고 부모님 전화에 또 울컥하지만 언제쯤 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차차 힘이 들고 지칠 때 라차차 혼자라고 느낄 때 라차차 다시 한번 일어나 이겨내보는 거야. 라차차 우리 함께 가는 이 길에서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할 수 있어.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봐. 차차차 라차차 힘이 들고 지칠 때 라차차 혼자라고 느낄 때 가끔씩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내일의 태양은 또 뜨니까. 라차차 우리 함께 가는 이 길에서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만날 수 있어. 라차차 힘이 들고 지칠 때 라차차 혼자라
다시 한번 일어나 이겨내보는 거야. 라차차 우리 함께 가는 이 길에서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할 수 있어.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봐. 차차차. 오늘 행복생각은 제가 게스트로 방송에 출연한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 성서공동체 FM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프로그램인 뮤직앤컬처에 출연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출연자의 입장이 되니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송미화 DJ님이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녹아들었습니다. 송미화 DJ님의 멘트를 듣고 있으니 행복한 라디오에서 저의 멘트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부드럽게 상냥하게 밝고 긍정적인 방송 분위기를 만드는 것, 진행자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저도 꾸준히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방송 출연을 한번 하고 나니 자꾸 호기심이 생기네요. 혹시 다른 방송에서 게스트 요청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저는 대환영입니다. 전규원의 행복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와루였고요.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방송이 더 잘 나가게 되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조금 쉬워 보여 시작했지만 의외로 팀을 도와주는 게 매력있더라. 한 발자국 멀리서 널 지켜줄게. 게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지만 괜찮아. 서포터니까 너의 칭찬 한 번이면 충분해. 난 괜찮아. 혹시라도 이 게임을 진다고 해도 끝나고 너에게 명예 남겨놓을게. 안녕 반가워 이번 판 이겨보자. 하고 싶은 원딜라면 내가 맞출게. 조합은 혹시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했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집중해보자고. 포탑 골드 너 혼자 먹어. 와드 막 타도 너가 다 먹어. 위험한 상황일 때는 젤로 먼저 달려가 지켜줄게. 이게 내 역할인 건데 yeah.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날 버리고 가도 괜찮아. 난 서포터니까 너만을 위해 작동하는 컴퓨터니까 괜찮아. 혹시라도 이 게임을 진다고 해도 끝나고 너한테 명예 남겨줄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차갑게 변해서 전부 다 실수 한 번 하면 무수히 쏟아지는 물음표 핑이 난 겁나. CCTV 옆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 지고 있을 때면 문제의 요인을 다들 나한테서 찾더라. 도구 취급받을 땐 속상하지만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걸 아니까 난 오늘도 서포터를 골라. 이번 판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처음엔 조금 쉬워 보여 시작했지만 의외로 팀을 도와주는 게 뿌듯하더라. 한 발자국 멀리서 널 지켜줄게. 게임의 주인공이 될 순 없겠지만 괜찮아. 서포터니까 너의 칭찬 한 번이면 충분해. 난 괜찮아. 혹시라도 이 게임을 진다고 해도 끝나고 너에게 명예 남겨놓을게. 성서 공동체 FM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 장애인 저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저는 놀이공원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탈 수 없는 놀이기구는 다른 사람이 타는 걸 보는 것도 좋고요. 놀이기구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떨 때는 놀이공원만 집중적으로 다녀보기도 합니다. 대구에는 이월드가 있는데 대전에는 오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월드에 다녀왔답니다. 대전 오월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대전 오월드의 운영할 팀의 조충호 차장입니다. 저는 근무한 지가 한 25년 됐고요. 예.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해서 도시공사에서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쭉 근무하다가 올 3월 달에 부임받아가지고 지금 3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호 차장입니다. 일하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 때는 좀 힘든 일이 좀 많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 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대전 오월드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전 오월드는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당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5월 5일 날 오픈해가지고 현재까지 1년,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대전 동물원도 오픈해서 쭉 운영을 해보다가 저희가 지금 플라워랜드라는 또 추가적인 시설을 도입하면서 2012년도에 대전 오월드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랜드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일단 동물원이라는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기구, 그 다음에 이제 플라워랜드라고 해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플라워랜드, 그리고 버드랜드, 그리고 최근에는 나이트 유니버스에서 밤에 견고한 조명까지 설치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시는 규모는 커지고 시설도 발전했는데 문화시설이 하고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 외지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대전에도 이러한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건설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또 IMF라는 또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업체도 개발하다가 IMF 때 민간업체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시민의 영혼은 있고 개발은 또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대전 도시공사에서 이걸 개발해서 오픈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2002년도 5월 달에 오픈해서 현재까지 쭉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는 이제 저희가 특별한 게 자이언트 드롭에서 한 50m 높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낙하하는 그런 놀이기구를 대표로 해서 바이킹, 회전목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9개 기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한 54m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탑승해서 올라가면 쭉 위로 올라가서 정점에 머물렀다가 순간적으로 낙하하는 그런 놀이기구인데요. 여기 이제 낙하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철렁해지는 어떤 순간 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이제 높이가 일단 고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순간 낙하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찔하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고요. 저희 월드는 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사파리 관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어요. 저희하고 이제 에버랜드가 두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면서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는 사파리 투어는 버스가 몇 인승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40인승이 운영되고 있고요. 6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6대. 그래서 자유용권이라든가 또 아니면 별도 티켓을 구매하면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람객 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씩 오셨었는데 코로나 때는 많이 줄었죠. 전국에 놀이기구 다 그렇겠지만 많이 줄었고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입장이 늘어가지고요. 올해도 100만 명 이상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오시는 분들은 평일에는 주로 학교에서 행사,
쪽으로도 많이 오시고 소풍이라든가 뭐 학습 활동 이런 걸 많이 오시고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크게 주말과 주중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험학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먹이주기 체험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기획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직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사라든가 수의사라든가 뭐 이런 정원 관리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계획 단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체험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말에를 근무해야 되니까 주중에는 좀 쉬는 날이 있고 주말에 근무해야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게 많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주말에 쉬고 같이 이렇게 행사도 참여하고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 관리는 누리시는 매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출근하면 8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안전점검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리구 운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 시민들한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요. 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안전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요. 예. 전 직원이 비상 소집을 하고 예. 그 놀이기구마다 이제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가 저희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평소에도 훈련도 하고 또 주변에 관련 기관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그쪽 신속하게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도 뭐 어차피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거기에 응대하다 보면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희 기본적으로는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인드하고 또 그런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뭐 경험도 있고 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스스로 극복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아직도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격려도 하고 또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들 상대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보다는 고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고객들 즐거움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 희생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떤 직업관이랄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셔서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해보니까 예. 이제 많이 좀 이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날 있고 또 뭐 하신 날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 저희가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손님들이 어쨌든 고객들이 들어오시면 즐겁게 노시다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노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있고요. 많이 오셔가지고 또 즐거움도 찾으시고 또 행복하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때 가보고 오래간만에 가본 대전은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30년 전이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인터뷰를 하고 나니 저는 5월드의 사파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충호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하신 곡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보내드릴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저는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오르내리거나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를 지날 때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대구에는 시민들에게 재난과 안전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예, 저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체험기획팀장 김희섭입니다. 저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2008년 12월 2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체험시설은 저희가 그 지하철 안전체험이라고 그게 주 메인이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체험, 차량 전복사고 등 이런 것들을 그 체험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 그리고 자전거체험, 4D 체험이 그 1관에 있고, 여기 북편에 가면 또 2관이 있습니다. 2관에서는 그 위기 대응 체험이라고, 노면 탈출, 그리고 옥내 소화전 사용법, 그 왕감기 체험, 그리고 3호선 있죠, 그죠? 모노레일, 모노레일 그 안전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진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지진 체험도 1관에 있습니다. 1관에 있어요. 지진 체험은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지진 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지진이 났다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일정 부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진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흔들리는 그런 그 모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내에서. 저희가 연평균 한 450명 정도 이상,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50명 정도의 그 일일 평균 체험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체험이 운영되는 거는 한 10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제가 느끼는 행복은 현 상태로 그냥 무사한 거 그죠? 제가 뭐 안전테마파크 한다고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다. 일상생활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길이 참 멀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어서 휠체어로 오르막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요. 어렵게 도착한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
체험 예약은 이미 끝나서 아쉽지만 인터뷰만 하고 돌아와야 했는데요. 다음에는 체험 신청을 하고 다양한 재난 안전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체험하는 시민 안전 테마파크 기대해 주세요. 김희섭 팀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와인루프의 호수. 한동안 바라보았지 커버린 내 모습 난 아직 그대로인데 넌 저 멀리 있네 그만 좀 갔으면 좋겠나 봐 고여있는 호숫가에 앉아있고 싶어 한 손에 장난감을 든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꿈을 꾸고 싶어 호수에 비친 내 모습 색없는 내 표정 회색 빗물 든 그림자 까맣게 변하네 그만 좀 갔으면 좋겠나 봐 고여있는 호숫가에 앉아있고 싶어 한 손에 장난감을 든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꿈을 꾸고 싶어 Let me stay here forever 내가 걷는 이 길에 Let me stay out of this way forever 찬란한 그날로 Let me stay here forever 내가 걷는 이 길에 Let me stay out of this way forever 찬란한 그 시절로 따라띠라빠이 스타라로리라플리 스타라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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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따라따따이 스타르라띠또 한 손에 장난감을 든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꿈을 꾸고 싶어 한 손에 장난감을 든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꿈을 꾸고 싶어 대구의 유명 가수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은 방탄소년단의 비를 떠올릴 테고 국민 가수 열심히 보신 분은 박창근님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찬원이 생각나실 거고요. 저는 대구와 관련된 가수 하면 김광석이 떠오릅니다. 김광석 노래를 좋아해서 김광석 길도 여러 번 가봤고요. 오늘 세 번째 만난 분은 김광석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명화 해설사님이 들려주는 김광석 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기는 김광석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거든요. 그리다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벽화니까 그림 그리다라는 의미로도 되고 그리고 또 김광석을 다시 그린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서 김광석에 대해서 옛날에 추억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광석 길이 있는 이곳은 예전에는 방천시장
방송으로 인해서 방천시장이 있던 곳인데 여기 김광석 벽화길은 예전에는 우범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던 곳이에요. 자, 그러한 곳이고 이게 시장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곳에 가게가 많았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외부로 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주거시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이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방천시장 옆에다가 벽화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방천시장에 예술인들, 그림 그리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가게 한 곳에 상주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 방천시장에 김광석길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방천시장도 조금 더 크게 활성화하자라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그 예술가 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이렇게 3차로 인해서 뭐 100m 그리고 또 50m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350m 길이가 되는 그런 이제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러한 길이 되었는데 지금 벽화는 처음에 있었던 벽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세 번 정도 더 새로 바뀌어서 새로 생긴 벽화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지금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있었던 작가분이 그분이 이제 직접 조각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 앞에 있었던 입구에 쪽에 보면은 거기도 동상이 있죠, 그죠? 그 동상이 있고 그리고 또 중간 지점에 보면 입상이 있잖아요, 서 있는. 이제 그것을 그 작가분께서 직접 동상으로 했는데 좀 질감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입구에 있었던 동상은 만져보시면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김광석의 청춘을 좀 말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은 좀 거친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좀 힘든 삶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하고 사람들의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안쪽에 있는 것은 이제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상을 부드럽게 그렇게 동상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김광석길 입구에 있는 거는 기타를 치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중간에 있는 동상은 완전히 서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노래터를 노는 게 좀 즐거운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는데 보통 어떤 노래터를 트는 거예요? 저희들은 자동으로 노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뭐 즐거운 노래를 먼저 틀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노래가 순서에 맞춰서 그냥 계속 재생되는 거예요. 단지 저희들이 방송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만은 이제 저희들 임의대로 그날에 따라서 비가 온다거나 이런 뭐 우울한 날이거나 이럴 때 조금 노래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여기서 김광석의 가수는 6살 때 서울로 가요. 여기에 오래 있었던 그런 추억이 이렇게 대구에 오래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전파상을 했었거든요. 요 자리에 여기 이제 방천시장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6살에 이제 서울로 가서 그때부터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김광석이 그 중간에 다시 또 대구로 와서 초등학교를 잠시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수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공연했던 곳이 대구의 공연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기가 공연할 때 또 대구로 또 자주 왔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벽화길의 주인공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김광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가수의 노래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방청시장과의 인연도 있고 해서 김광석을 벽화 그리기의 주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요게 방송실은 좀 좁은가 봐요. 방송실은 이제 안에 사람이 보통 2사람 정도가 들어가기에는 앉아서 방송하기에는 조금 좁아요.
보통 저희들이 두 사람이 그대로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그대로 해요. 아, 그대로. 네네. 아, 여기 참 아담하고 좋은데 못 올라가 빠지네, 여기. 아, 예, 좀 그렇죠. 예. 저희들이 여기 앞은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고. 예, 그거를 못했네요. 어거지로 올라갈 수 열린 있긴 해요. 어거지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원래 근대골목길이, 근대골목 투어하는 길이 모두 열린 관광지로만 다 만들어놨는데, 예. 저희들이 이 안내소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 부분 맞네요, 그죠? 예, 근데 다시 만든다 하면은 관광 안내소를 네네. 다시 니모 모델링 하거나 만든다 하면은 그걸 또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중구에서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이 됐네요. 중구 근대골목 해설사, 예, 한지 10년이 되었는데, 근대골목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죠. 근대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김광석길, 다시 그리기 길을 해서 추억을 또 느끼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됐어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에 해설을 하면 여러 계층들이 오잖아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예. 연령대 다양한데 5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다 김광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직접 그 사람이 나왔었던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공연을 들으러 간다거나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그 김광석에 대해서 같이 추억을 남기는,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젊은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에 대한 그러한 추억은 없지만, 그래도 노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 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광석에 대해서,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그리고 가끔은 노래도 또 같이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하죠. 여기는 몇 시에 끝나요? 저희들 이제 6시에 끝나요. 10시에 오픈을 해서 6시에 이제 안내소를 마칩니다. 그럼 방송도 6시에? 방송은 저희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나가요. 방송만? 예, 계속 나가요. 안내소는 이제 한 명씩, 해설사가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상주에 있고요. 예. 그리고 방송국은 토요일, 일요일에 방송하시는 분이 2분씩 오세요. 여기? 예. 그리고 방송하시고 가세요. 아니요, 안 할 때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바깥에 날씨랑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서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는 항상 그 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른 그림 찾기나 좀 쓰담 투어, 그러니까 플로킹 이렇게 쓰레기 줄 때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해설사로 같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네, 저런 쓰담 투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 소극장 연극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연극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모바일 앱, 이거 이제 휴대폰으로 많이 가져다니까 이 앱으로 골목 투어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스탬프를 종이에 찍는 게 아니고 간 장소에 가서 이렇게 앱으로 스탬프를 찍는 거죠. 그럼 전화기로도 찍을 수도 있네요. 예. 거기 앱에 보면 들어가면 안에 골목 투어를 할 수 있는 이제 정보가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 그 앱 안에 스탬프를 찍고 이렇게 해서 선물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근대 골목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좀 다른 그림 찾기, 벽화길에 있는 그림이랑
저희들 리플렛에 있는 그림이랑 비교해서 틀린 곳을, 다르게 그려진 곳을 찾아서 또 선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김광석 길은 언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김광석 노래가 들리는 곳, 저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 주말이면 버스킹도 있고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활기가 넘치는 김광석 길, 열정적인 해설사님의 이야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노래는 다 좋아하신다는 한명화 해설사님, 오늘은 그 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보내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매번 반복되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매회 맞이하는 생일이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생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 앞에서 맞은 생일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시청 앞에 시비 갔다가 받게 된
생일 축하와 케이크. 저에게는 참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겠지요. 평범한 어떤 나날들이 있기에 특별함도 돋보이는 것이고요.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7월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응원하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넝굴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좋고 물도 좋아 떠나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가네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갈숲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의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거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갈숲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의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거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여름은